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정답이거든요. 차분하게 대하기. 자,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원래는 항목이 여러 가지 나눠져 있어요. 제가 방문 교육 가면,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이럴 때는 저렇게, 이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관리, 먹는 거는 이렇게, 노는 거는 이렇게 해서 다 사실은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내용을, 느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 하라니까 해야겠다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항목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이유는요, 주도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예요. 보호자님이 주도권을 갖고 이 집은 내가 관리하고 너는 내가 관리하고 이런 규칙이 있어 라고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칙들이 요 밑에 있는 의미 없는 관심 주지 않기나 차분하게 대하기, 뭐 제한급식, 놀이 주도권, 뭐 장난감 관리 등등등이 있겠죠. 근데 요것도 요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개는 개답게 대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죠. 개를 개답게 대하는 게 어떤 걸까? 자, 단편적으로 보면 그때 제가 그 피숑 아이가 짖고 흥분했을 때 보호자님의 대처는 무엇이었냐면, 괜찮아, 이리 와, 아무 소리 아니야. 첫 번째 방법은 그거. 그리고 두 번째, 이리 와, 무서워? 일로 와, 안아줄게, 일로 와. 안아주셨던 거. 그게 두 번째 방법. 이거 완전 틀린 방법이죠. 그쵸? 사람 애기라고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불안에 떨고 있고 뭔가 두려워서 뭐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꽉 안고 뭐 차분하게 안아주시고 하는 게 사람 애기에게는 맞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객가동물에게는 완전 틀린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하실수록 짖음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이가 불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호자님이 진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천천히 현관 갔다 오시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이를 그만, 괜찮아,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말씀으로 달래주시는 거는 이 아이를 더 불안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내 보호자는 내가 흥분했을 때 이걸 끊어내주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저 소리에 대해서 담담하게 대처하지 않고 하이톤의 음성으로 뭔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두렵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안아준다고 하지만 이때 들어가는 게 뭐예요? 손이죠. 손은 우리가 평소에 칭찬의 의미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뭐 두보야 아이 예뻐, 람보야 아이 예뻐 손으로 만져주고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으로 짚고 있는데 뭐 터치가 들어가게 되고 들어 올리게 되고, 또는 엉덩이를 뭐 제지하신다고 툭 밀치게 되고 하게 되면 요 손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래서 안아주시는 것 자체가 칭찬이 되는 거예요. 막 짖고 흥분하고 있는데 진정시킨다고 안아주시는 게, 잘했어 너가 우리 집 진짜 잘 지키는구나, 다음에 또 짖어, 잘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보호자님 의도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강아지는 매일매일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자체는 그 외부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짖고 경계심이 높은 아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초반부터 지금까지 생활하는데 얘가 5살이니까 4년 넘게 그런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계속 짖음이 강화됐겠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뭐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런 거는 잘해요. 그건 잘해요. 근데 막 짖고 흥분하고 있을 때 기다려 해도 듣지 않아요. 이미 얘는 확신에 찬 거예요. 내가 쫓아내는 거 맞지? 보호자님 한번 보고. 짖고 달려드는 거 맞지? 또 막 짖다 보호자님 슬쩍 한번 보고. 그러니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린 방법으로 했더니 그래도 잘 따라왔어요. 왜 잘 따라왔냐면, 실내에서 이런 주도권을 갖고 생활하진 않으셨겠지만 줄을 매고 산책 교육이라든지 목줄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그거를 몇 번 해보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 주도적으로 생활하는 게 전부거든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보호자님과 저의 차이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예뻐해 달라고 와요. 그러면은 보통 보호자님들은 한 열에 9
의 경우에는 왔으니까 만져주고, 왔으니까 말 걸어주고, 왔으니까 눈 마주침으로 대답을 해줘요. 근데 저는 얘가 의미 없이 계속 찾아오는 거를 저리 가라고 하고 하우스로 보내기까지 해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어때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강아지가 예뻐해달라고 하는 거고, 놀아달라고 하는 거고, 얼마나 뭐 심심하면 그러겠어. 사람이 보기엔 되게 정없는 사람이죠. 근데 걔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안 좋게 표현하면 눈치를 보게 돼요. 제 눈치.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 또 왜 저러지? 누나가 또 왜 저러지? 근데 좋게 표현하면 잘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냥 의미 없는 잘못된 행동 같은 거를 안 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강아지 올 때마다 내치세요, 저리 가라고 하세요, 소리 지르세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단편적인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를 허용하는 게 다 안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는 거를 항상 받아주고 맞이해 주시는 것 또한 주도권을 뺏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내가 찾아갈 때마다 받아주는구나, 찾아갈 때마다 그냥 의미 없이 애정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럼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죠. 직구 흥분했을 때 들을 필요도 없고. 자, 분리불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지즘 공격성 이 내용을 교육하는데 얘기하는데 분리불안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분리불안에서 100% 우리 아이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요구성인 경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 어디가? 내 허락 받고 가. 우리는 항상 함께 해야 돼. 자, 이렇게 되면은 나 너무 힘들어, 같이 있어줘, 혼자 있는 거 못하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보호자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가는 대로 갔다 오겠지,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 허락 받고 가. 어디 가? 출근은 용납하는데 주말에 나가는 건 용납 못해. 이런 것들 있죠. 물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동시에 이런 관계가 틀어졌을 때 보이는 모습도 분리불안 있는 강아지인 것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이거 진짜 뭐 이사를 해서 환경 변화가 있어서 이 집에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는 건지, 단순히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신경 쓰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를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밑에는 뭐 다 알고 계신 것들,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하시려면은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목표로 생각하고 따르셔야지 이 밑에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주도적으로 생활하려면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 없는 관심 주지 않죠. 그냥 얘가 왔다고 해서 예뻐하지 않죠. 내가 주도적으로 예뻐해요. 이리 와, 잘했어, 옳지. 의미 없는 거는 또 외면하고 무시하고 또는 가라고 하고. 애정 주는 것 또한 그렇게 주도권을 갖고 행사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뭐 되게 정없고 저 사람은 강아지 좋아서 훈련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객가 동물만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대하는 거 그냥 기본적인 거고, 기본적이지 않다. 자, 요것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간다, 친구들 거적대기씨 집중, 거적대기 집중. 간다란보 간다 간다란보 간다.